네, 오늘 밤 프로파일링 코너입니다. 이수정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범죄 이런 거 다루시다 보면 교수님은 밤에 잘 주무십니까? 그게 약간 걱정될 때 있었어요. 너무 이렇게 오지랖 넓은 걱정인지 모르겠지만. 네, 뭐 너무 피곤하게 매일 다루다 보니까 밤에 잠은 잘 잡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 뭐 게임 중독이 이제 질병이냐 아니냐 두고 논쟁도 벌어지고 그렇죠. 있고요. 네, WHO 네, 권고사항도 네, 나오고 네, 그런 것 네, 같고 네. 당장은 아니지만 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네, 이 사건은 지금 예. 경남 양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2019년도 금년도 1월 달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네. 너무 끔찍한 사건인데 피해자의 연령이 생후 2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런 이제 아이니까. 아주 쬐끄만 남자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아버지로부터 주먹으로 아주 심하게 두상을 이제 3번을 폭행을 당하고 그리고는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게 게임에 방해가 되는 이유로 그랬다고 언론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네, 실제로 이제 부부가 젊은 예. 부부가 게임을 하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음. 이 사람이 게임 아이템을 채굴을 하는 직업을 예. 가졌었습니다. 채굴이라 하면 네. 뭐 6대라고 알려진 이 PC를 통해 가지고 게임을 계속해서 비싼 아이템들을 이제 뭐 구매를 하든지 구한 다음에 그것을 결국에는 거래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득으로 생계를 이어갔던 사람이고요. 범행 당시에도 휴대폰과 6대의 게임을 동시에 돌리면서 계속 그 아이템을 채굴을 하던 그런 와중에 결국에는 아이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보채고 울고 이러다 보니까 참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아이를 아주 심하게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그 평소에도 그러면 아이를 그렇게 한 정황이나 이런 게 있어요? 네, 문제는 이제 그 대목인데요. 아이가 이제 태어나자마자부터 지금 예. 이렇게 지속적으로 학대를 한 것이 확인이 되는 것이 애가 아직은 2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애를 보채지 못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느라고 타올로 똘똘 묶어 놔가지고 아이 갈비뼈가 여러 대가 이제 골절이 됐다라는 그런 이제 부검 결과도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가 이 정상적인 부모가 할 일인가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의심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예. 언론에 보도되기는 결국에는 이제 게임 중독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게임 중독이 뭐냐 하는 걸 놓고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질병으로까지 뭐 지정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중독이라고 할 때는 멈추지 못하는 겁니다. 멈춰야 되는 상황에서 멈추지 못하면 그것을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내가 멈춰야 되는데 내 의지로 멈추지 못하는 그렇죠. 거. 예. 그러니까 아이가 2개월짜리가 울고 보채고 밥 달라고 하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하면 게임을 하다가도 멈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멈추지 못하고 아이의 욕구를 해결해 주는 것을 굉장히 게임하는데 방해라고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이를 애당초에 보채지 못하게 타올로 똘똘 말아놨다가 이런 이제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죠. 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좀 특이한 행동을 좀 보였다고. 네, 뭐 네.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아마도 뭐 이렇게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인가 이제 뭐 자기도 이제 본인도 충격이어서 일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음란물을 또 한참 동안 검색을 해본 그런 검색 기록이 나와서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네. 그러면 이걸 지금 게임 중독의 문제, 왜냐하면 언론에 보도될 때는 그렇게 됐으니까 교수님도 아마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네. 게임 중독의 문제만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글쎄 이제 그 대목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정이 있는지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아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취재를 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네. 전기세가 밀려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가전집세는 전기세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달에 한 20만 원, 30만 원 전기세가 재택근무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게임인데요. 하여튼 하는 건데 이제 일 생각나네. 애를 싫어하진 않아요. 어제 엄마가 애를 딱 만나면 눈을 못 떼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를 좋아하긴 해요. 근데 뭔가 좀 생각하고 그러기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애가 태어났을 때 이 비자하고 아내가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을 보면 뭐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키울 수가 있느냐. 망자가 낳았던 초창기에는 상당히 서로가 축복했던 것으로 봐집니다. 근데 태어나고 한 보름 정도 되었을 때 애가 폐렴을 앓았어요. 그러면서 병원에 입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게임 작업장이라고 하는 것이 엄마 아빠가 같이 운영을 해야지만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아이가 아프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은 엄마나 아빠나 누구나 한 명은 집을 비워야 되는 상황. 작업장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2달 정도 되니까 수입이 줄어들고 뭐 자기가 과거에 뭐 받았던 대출 이 상한 압박을 받고 이러니까 이 아빠가 이제 한밤중에 또 깨어나는 이 아이를 보고 이 모든 원인은 이 아이한테 있다는. 그래서 순간적으로 애를 가격을 했던 그런 상황. 뭐 게임에 중독이 돼서 뭐 그런 이유로 애를 그렇게 했다고는 뭐 보진 않습니다. 그 경찰분들도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안타까운 면들이 또 보이니까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네. 게임 중독뿐만이 아니고 생활고와 여러 가지가 겹쳤다. 네, 네, 뭐 네. 이렇게 보는 건데 교수님 그냥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글쎄 이제 그냥 단순히 게임 중독 때문이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 사건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생활을 생계 수단이 게임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태어나자마자 아프기 시작하다 보니까 네. 결국은 부부가 같이 이제 게임을 발굴해야 뭐 한 달에 그래도 몇백만 원씩 수입이 났었는데 네. 문제는 아내가 같이 이 게임 발굴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2분의 1로 줄면서 또 큰아이까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아이가 바로 너 때문이다. 뭐 네가 태어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아이를 원망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사실은 이게 일회성 폭력이 아니고 사실은 뭐 갈비뼈도 부러지고 뇌출혈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상해 멍자국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일회성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꽤 장기간 동안 아이를 이제 결국은 자기네들의 생계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사실 상당히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축복도 하고 네,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문제는 둘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본인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된 것이죠. 네. 다른 데서는 이렇게 게임 중독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죠. 네.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어려움. 그다음에 네, 생활고 네, 네. 또 맞벌이 부부들이 느껴야 되는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이 정당화되는 것은 물론 아니죠. 네, 하지만 네. 그 부분도 좀 짚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들도 되게 많아요. 네. 그걸 좀 짚어내야 사실 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생길 때도 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좀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네. 그 얘기를 네. 좀 네, 그러니까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하면 뭐 예. 언론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단순한 한 줄짜리 이제 그런 표현을 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 중독에 의한 아동 학대 치사 사건 이렇게 이제 정의를 그냥 해버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부부들이 게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취약한 요인이 있었고 또 특히 이제 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내도 폭행했다는 그런 이제 사실들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취약 요인들이 결국에는 둘째 아이의 이제 2달 만에 치사로 이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그 대목마다 사실은 분석이 필요하고 그 대목마다 사실은 왜 이런 식의 가정 내에서의 폭력이 뭐 결국은 인명 피해를 내기 전에 미리 발고되지 못했느냐? 왜 발견이 미리 못 됐느냐? 발견이 좀 미리 됐었으면은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은 심리 상담이라든지 네, 뿐만 아니라 지원이라든지. 아이가 둘이면은 뭐 보육 수당 같은 것들도 예. 얼마든지 이제 손실난 수입 부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채워 넣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발굴이 안 되고 결국에는 이제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결국엔 아이가 사망하는 가장 약한 구성원이 사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것은 물론 뭐 여러 가지로 생활고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문제는 그렇게 되면 가정 내에서 가족 구성원 중에 가장 취약한 구성원이 피해를 입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사회도 때문에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생명권에 대한 보호는 꼭 이루어져야 된다. 특히 아동 학대는 범죄이다. 이런 인식은 꼭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네.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이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이 아이의 생명권 손실을 미리부터 예방하기 위한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총체적인 부실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사건은. 네. 네.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물론 이 사건은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고 하지만 물론입니다. 그 네. 부분을 꼭 좀 짚어야 네, 되겠군요. 네, 그죠? 네. 뭐 네. 공궁이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게 예. 결국은 국가가 나서서 예방하고 지원해 주는 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도 되는 사건인 거죠. 네. 그러니까 공궁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그러다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처음에 그 아이를 보고 좋아했던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회가 좀 같이 함께 도우고 좀 더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예. 이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수님이 글쎄요, 그쪽 지금 전문은 아닙니다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동 예. 학대 사건 같은 경우에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이걸 범죄라고 여기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아마도 2개월짜리 아이가 사망에 이를 때까지의 과정을 보면 아주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굉장히 많이 보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아이가 그렇게 밤새 보채는 부분에 대해서 학대 신고가 안 들어온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대 신고는 신고 의무자만 신고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온 국민이 신고 의무자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그러지 못한 거. 이 부분은 꼭 어떻게든 극복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약한 사회 구성원이 희생된다라는 말이 되게 가슴에 와닿았고 아까도 이 사건 말고도 보셨지만 네. 가장 약하고 가장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겁내하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조금 이렇게 앞으로 교수님께서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조금 바뀔 수 있도록 교수님 좀 도와주세요. 네, 교수님 얘기하면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좀 들으니까. 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국제아동구호단체가요 어린이들이 잘 보호받는 나라 순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체 176개 국가 중 공동 8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순위만 보면 괜찮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방금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아이가 가장 먼저 보호받는 거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What love